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고 물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몇 년 전에 시카님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사고 물건을 쉽게 말하자면 살던 사람이 사망한 집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무조건 표기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아예 딱 정해져 있다고 해요. 오늘은요, 그런 사고 매물만 찾아다니는 한 개그맨이 겪은 소름 끼치는 일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반말 모드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던 오컬트 프로그램이 있어. 그건 바로 기타노 마코토의 너희들은 가지마 이건데, 이 프로에는 일본에 있는 심령 스팟이나 흉가 같은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기묘한 현상을 체험하고 그걸 또 막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거기에는 또 코너도 되게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많던 코너는 사고 매물에 사는 개그맨이었어.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의 집에서 살면서 그 일상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나도 이런 내용이면은 궁금해서 볼 것 같아. 사람들의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 개그맨인 마츠바라 타니시야. 진짜 많은 사고 매물에서 살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토리가 가장 섬뜩하다고 하더라고. 우선 마츠바라는 2012년 12월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됐어. 그때 살게 된 집이었지. 우연히 부동산 검색창에다가 오사카, 살인, 그리고 사고 매물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고 제일 위에 뜨는 그 집을 찾아서 거기서 촬영하기로 한 거지. 그 집은 오사카 남부에 위치한 한 5평 정도 되는 원룸인데 월세는 45만 원 정도였다고 해. 근데 보통 이 정도면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집이 압도적으로 저렴했던 거야. 부동산업자가 이 집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동네에서 진짜 골치 아픈 매물이다 이러면서 만약 이게 방송이 아니었으면 계약 자체를 말렸을 거라고 덧붙이더라고. 심지어 방 보러 갔을 때도 마츠바라랑 제작진만 들여보내고 그 중개인은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야. 근데 이때 마츠바라는 진짜 여기 뭐 있나 보다 싶어서 당장 계약을 했지. 그렇게 마츠바라의 자취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집이 진짜 좀 이상하기는 해. 첫날이었는데 무슨 빛이 나는 약간 뭔지 알 수 없는 흰색 형체가 나타나서 바로 찍어뒀어. 또 얼마 후에는 텅 빈 자전거 주차장 쪽에 정체 모를 막 머리카락 뭉텅이가 뿌려져 있기도 했었었고. 이때 제작진들은 이거 진짜 대박 나겠다 싶어서 신나 있었겠지? 근데 날이 갈수록 상황이 좀 더 기묘해졌어. 어느 날 친한 개그맨인 하나이가 놀러 왔는데 맨션 내부를 막 돌면서 그냥 분위기 좀 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둘은 계단으로 1층부터 7층까지 그냥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었어. 그런데 두 사람이 6층 복도에 각각 도착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다가 순간 마츠바라가 멈칫하는 거야. 저쪽에 좀 떨어져 있던 친구 등에 웬 젊은 남자가 찰싹 붙어있더라고. 보니까 그 남자는 니트 모자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있어. 아니, 왜 찰싹 붙어있어?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깜빡이면서 다시 봤지? 근데 그 존재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마츠바라가 너무 놀래서 야, 너 뒤에 있던 그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이는 막 당황했지. 누가 뒤에 있었는지조차 아예 눈치채지 못했더라고. 이거 뭐야? 어쨌든 마츠바라는 이날 일이 진짜 기묘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선배 개그맨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 그 선배는 타카토인데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사색이 되더라고. 놀랍게도 사실 10년 전에 자기도 이 맨션에 산 적이 있대. 그리고 그때 겪은 일을 얘기해 주는데 일단 타카토가 살던 방은 603호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방이었지. 근데 당시에 여자친구가 종종 집에 놀러 왔었었대. 남자친구 일이 있으면 대신 집을 봐주기도 했었었고. 그러던 어느 날 타카토가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여자친구가 구석에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귀신이 있어. 아니,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여자친구는 창문 쪽을 가리켰어. 창문 쪽에 한쪽에는 여자가, 반대쪽에는 남자가 서서 방 안에 들여다보고 있었었대. 근데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 6층이잖아. 창문이 복도 쪽에 있던 게 아니었거든. 근데 사람이 서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때 타카토우는 여자친구가 아휴 좀 피곤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안심시켜주려고 이렇게 말해. 야 귀신 새끼야, 있으면 나와봐. 야 해보라고. 이렇게 허공에 소리를 치면서 장난을 쳤지. 아무런 반응은 없었었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타카토우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보니까 발신자 표시제야. 아니,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소름이 쫙 돋은 둘은 그대로 전화를 던져버렸지. 결국 그 전화는 받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날 타카토우는 그냥 그 어제의 일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있던 차에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무슨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야. 이거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사서함을 열게 되는데 어떤 남자가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아니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언어를 하는 거야. 이게 뭐지? 타카토우는 공포감을 애써 누르고 뭐야 누가 장난친 건가? 하고 일단은 넘어가게 돼.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 타카토우와 여자친구는 마음 진짜 크게 먹고 이 방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라고 했어.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거울로 심령 사진을 찍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거울 2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거기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거지. 자, 2사람은 거울 2개를 이렇게 나란히 놨어. 그러면은 2개가 서로를 이렇게 비추면서 끝없는 터널이 안에 만들어지지.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귀신이 없는 거니까 우리 겁내지 말자 라고 한 거야.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행히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2사람은 안심했어. 하지만 뭔가 그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바로 사진은 삭제해버렸고 그날 밤은 편하게 잠에 들었지. 다음날 핸드폰을 하던 타카토우는 그냥 무심결에 사진 앨범에 들어가게 돼. 그런데 어젯밤에 찍은 그 거울 사진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 어제 삭제를 했을 텐데. 그리고 자세히 그 사진을 들여다봤는데 무언가가 찍혀 있었어. 거울 너머에서 그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형상인 거야. 너무나도 겁에 질린 타카토우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바로 사진을 삭제해버려.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울 사진을 찍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집을 나서던 길에 바로 맨션 앞에서 타카토우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말아.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다가 불현듯 이대로 이 집에서 살다가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불길함이 느껴졌대. 그래서 단번에 마음을 먹고 바로 이사를 결정했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마츠바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맨션을 이렇게 싹 살펴봤거든. 근데 한 가지 모순점이 있는 거야. 이 맨션에는 603호가 없던 거지. 근데 이게 603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층에 3호 자체가 없더라고. 왜 3호만 없지?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데 그제서야 이 맨션이 왜 사고 매물로 유명해졌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게 돼. 아주 오래전에 이 맨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대. 이게 수십 년 전의 일이라서 자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는데 우선 젊은 남자가 범인이었고 젊은 여자가 피해자였다는 거야. 그리고 두 사람 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 같아. 어쨌든 이 사건 이후부터 맨션에서는 유독 여성의 혼이 보인다는 제보가 종종 들려왔어. 아니, 어떤 여자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 아니, 어떤 여자가 계속 맨션 복도를 돌아다닌다. 이런 제보들. 그렇게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때부터 월세를 아무리 낮춰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던 거야. 특히 그 3호 라인이 없어진 이유, 그게 뭔지 알아? 사실 불법 증축 때문이었대. 이게 한 10년 전쯤 걸려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3호 라인 쪽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서 8층부터 10층이 폐쇄되고 그 방이 모두 없어진 거고. 그렇게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거지. 근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츠바라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었어. 그 얼마 전에 친구 하나의 등 뒤에서 걷던 그 남자. 거기가 6층 복도였거든? 그것도 바로 엘리베이터 바로 앞! 와, 그때 타카토우가 살던 그 방은 603호였고 그 603호 자리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대신하고 있잖아. 어쩌면 그때 목격한 그 남자가 타카토우 방에서 나타나던 그 남자의 영혼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이후에 마츠바라는 서둘러서 자취 생활을 끝낸 후에 문제의 방을 떠났어.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사고 물건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었고 그 일들을 모두 엮어서 무서운 방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어. 게다가 여전히 그 마츠바라랑 타카토우가 살았던 그 맨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대. 과연 그 맨션에서는 정말 영혼들이 떠돌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월세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한들 살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나는 절대 못 살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에서 이런 사고 매물에 살아본 사람 있어? 있다면 혹시 댓글 좀 알려줄래? 이게 진짜 무섭기는 한데 무슨 일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 그럼 내가 댓글 진짜 하나하나 꼭 확인할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지난번 네이트판 악마의 룸메이트 영상 다들 보셨죠? 시카님이 그 영상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번에도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도시괴담을 준비해봤어요. 진짜 친구처럼 설명할 테니까 다들 집중해주세요. 일본에 투첸이라는 유명한 커뮤니티? 웹사이트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무료 나눔 게시판에 2009년 새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어. 딱 봐도 약간 클릭해보고 싶은 그런 제목이었는데 고베에 있는 단독주택 필요 없어? 이러는 거야. 완전 혹하잖아. 무료로 준다는 거야 뭐야? 내용을 보니까 고베시 부근에 있는 타니가미 근처에 있는 집인데 20년 전쯤에 싹 리폼했다고 그 집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일본은 집이 진짜 비싸서 집 사기 엄청 힘들거든. 근데 이 멀쩡한 단독주택을 아무한테나 무료로 주겠다고? 솔직히 수상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폐가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이 쏟아졌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집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해. 사실 집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거래. 그분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이 집을 양도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 그거지. 이 주택이 좀 구석에 있기는 한데 정원에 나무도 많고 뒷마당에 울타리 쳐진 우물도 있다고 하더라고.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정원이 넓어서 거기에 세워도 되고 그만큼 정원이 꽤 넓은 거야. 근데 이걸 진짜 공짜로 준다고? 그럴 리가 없지. 아니나 다를까 이 집 공짜로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집을 자기가 받을 것. 두 번째, 3일 이상 집을 비우지 말 것.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이 집에 죽을 때까지 살 것. 글쓴이는 이 조건만 지키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이 집을 넘겨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 단독주택을 공짜로 주는 조건치고는 쉬워 보이기는 한데 그 마지막 두 개가 좀 수상해. 3일간 집을 못 비우면 여행도 못 가고 아예 이사도 못 가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집 뒤편에 있는 우물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대. 그러니까 이 집에 산다고 해도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거지. 게다가 이 집을 진짜로 공짜로 주긴 할 건데 자기는 귀찮은 일 싫다고 집을 양도받은 후에는 연락해도 절대 받질 않을 거래. 이게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뭔가 선뜻 마음이 가진 않지? 이 글이 사이트에 올라오자마자 당연히 사람들의 질문은 쏟아졌어. 대체 왜 이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무료로 주는지, 그리고 왜 이 집을 3일 이상 비우면 안 되는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애초에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싶기도 했었고. 사실 일본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월세가 싸다 싶으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집이야. 그거를 아예 사고 매물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걸 토대로 사람들이 더 많은 추측을 내놓는데, 혹시 글쓴이가 조부모를 살해하고 그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집을 아무한테나 양도하려고 한 건 아닌가 의심했지. 그러니까 우물에다가 시신을 미리 유기해놓고 숨겨둔 거 아닌가 싶었던 거야. 근데 실제로 용의자가 아닌 타인의 사유지에는 경찰이 개입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가설에 설득력이 있기는 했어. 이렇게 살인 추정까지 나오니까 글쓴이는 한 번 더 못을 박아. 이 주택은 절대로 사고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 그나마 여기에 단점이 있다면 밤만 되면 산에서 무언가 내려오는데 이제 그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설명이었어.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자기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자신이 없다면서 글을 마무리했고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았지. 그렇게 무료주택으로 시끄럽다가 정작 글쓴이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도 그냥 시들해졌어. 이후에 시간은 한 3년 정도 지나서 2012년 7월이었는데 똑같은 사이트에 글이 또 올라왔더라. 내용을 보니까 글쓴이가 최근에 고베에 있는 한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집에 있으면 계속 무서운 기분이 든다는 거야. 내 집이 낡거나 엉망이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저냥 멀쩡했어. 오히려 그냥 공간도 넓고 정원도 있고 그래서 꽤 만족하고 그냥 저냥 살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밤만 되면 산에서 뭔가 내려온다는 거야. 글쓴이는 그 존재가 너무 무섭기는 한데 이게 조건이 있어서 그냥 살아야 한다는 한탄의 글을 올렸더라고. 이거 뭔가 떠오르지? 어쨌든 사람들의 궁금증은 증폭됐어. 대체 그게 무슨 조건이냐고 막 물었지. 그제서야 글쓴이가 뭔가를 털어놓기를 사실 누군가한테 이 집을 무료로 양도받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그냥 농담인 줄 알았대. 근데 진짜 공짜였고 심지어 상태도 꽤 괜찮은 집이었던 거지. 그래도 솔직히 좀 미심쩍잖아. 그래서 왜 공짜인지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런 대답도 하질 않고 그냥 공짜로 받아만 달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거 완전 개이득인데 싶어서 바로 계약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밤마다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집을 공짜로 준 것 같다는 그 설명. 근데 어차피 공짜 집인데 그냥 이사 가면 되잖아. 근데 이게 글쓴이 말이 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집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라 자긴 또 못 나간대. 그리고 집주인이 3일 이상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뭐야 이거 그 3년 전에 올라왔던 그 집이잖아. 이 글을 본 그 몇몇 네티즌들은 등골이 완전 오싹해졌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존재하는 게 확인됐으니까. 글쓴이도 그 글을 확인하고는 소름이 돋는다고는 했지만 이미 무료로 양도를 받아버려서 계속 살아보겠다면서 글을 마치게 되지. 자, 이제 시간은 또 1년이 지나서 2013년 6월인데
이번에는 일본의 한 지식인 사이트 같은 그런 질문 사이트에 질문이 올라왔어. 그 질문자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인들이 임대료 없이 한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이달부터 그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집에 밤만 되면 무슨 유령 같은 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머리랑 손이 없는 무슨 고깃덩어리 같은 물체인데 이게 심지어 소리도 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아이 같은 목소리로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밖을 배회한대. 근데 이건 분명히 고양이 울음소리는 아니었어. 그나마 이게 사람을 뭐 해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이 존재만으로도 너무 무섭잖아. 잠도 안 오고 그냥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 사람은 절에 가서 재령이라도 해볼까 싶었는데 근데 이게 악령이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도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지. 사람들은 혹시 뭐 멧돼지나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들로 착각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 형태나 뭐 크기로 봤을 때 절대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물론 집이 산속에 있기는 한데 일단 걔가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질문자가 한 말이 자기는 원래 유령이나 귀신 뭐 이런 거는 일체 안 믿는 사람이래. 근데 이 집에서 나오는 그 무언가를 본 후로는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고 하더라. 근데 생각해봐라. 이 글도 그 투첸에 올라온 그 고베 무료집 게시물이랑 되게 비슷하잖아. 밤에 무언가가 나온다는 말이나 뭐 무료로 이 집 받았다는 말이나 그런 거 보면은 투첸에 올라온 그 집이랑 똑같은 집인 건 맞는 것 같긴 해. 일본 네티즌 수사대가 완전 난리 나기 시작했어. 이 모든 걸 시간상으로 한번 따져볼까? 그러면 2009년에 첫 양독을 이후에 3년 뒤인 2012년 그리고 또 1년 후인 2013년에 같은 집으로 추정되는 것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상한 게 보인다고 질문했던 작성자는 그러면 최소 3번째 양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보니까 이 집이 계속 누군가에게 러시안 룰렛처럼 무료로 양도가 되고 있어. 즉 신나서 막 무료로 받았다가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서 또 다시 무료로 양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로 실존한다면 대체 이 집은 뭐가 문제인 걸까?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 여기에 관련해서 네티즌 수사대가 또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지. 그랬더니 고베 타니가미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고베에 치고가라는 산이 있는데 옛날에 이 전투로 인해서 마을이 불떠서 어린아이들이 희생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치고가 묘라고 불리는 무덤을 그 산 정상 바로 아래쪽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어. 이게 보니까 그 산이 무료로 준다는 고베 단독주택의 근처일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야. 게다가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해가 지면 절대로 그 산 근처에 가면 안 된다. 이게 국룰이었대. 심지어 밤만 되면 동물이 아닌 이상한 뭐 어떤 게 산에서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했었고 이때 고베 단독주택은 이 일본 커뮤니티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였어. 진짜 다들 추리력이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심지어 5년이 지난 후에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돼. 이쯤 되니까 그 집의 존재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일부 그 네티즌들은 진짜 배낭 메고 직접 고베로 가서 한 집 한 집 찾아보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더라고. 문제의 고베 지역에 가보잖아? 그러면 이 일대가 과거에도 잔인한 살인이나 뭐 행방불명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었대. 특히나 그 첫 글쓴이가 말한 타니가미 부근에는 유독 꺼림칙한 분위기의 빈집이 많다는 거야. 뭐 어쨌든 그 네티즌들은 딱 3개의 키워드 마당, 우물, 산 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헤맸지만 뭐 그가 어떤 누구도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또 한편으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이 네티즌들이 탐색대까지 꾸려서 막 이 주변 탐험하고 댕기고 또 막 고베시에 있는 폐가 들어가서 막 찾아내고
무단으로 방문하고 막 이러니까 지역 경찰들이 출동할 정도로 큰 논란이 되기도 해. 당연히 무턱대고 찾아오는 이런 외지인들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던 거지. 근데 이때 사람들은 진짜로 뭘 찾고 싶었던 걸까? 무료로 나온 집? 아니면 영혼의 존재?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냥 골칫거리로만 남아버렸어.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 이번엔 트위터에 올라온 글인데 지인이 고베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무료로 주겠대. 목조집이고 재산세는 5만 원 정도? 집에 우물? 그런 게 있대. 와, 이 괴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끊어지 않고 있던 거야. 결국 이 문제의 주택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대체 그 밤이면 나오는 그 정체불명의 아이 목소리 내는 그 물체는 무엇인지 끝내 밝혀지진 않았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지. 다른 것도 아니고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그 대가는 대체 뭘까? 여기서 평생 떠날 수도 없고 밤마다 정체모를 존재가 내려와서 사람 소리를 낸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이 제안으로 우리가 유혹에 끌려가는 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닐까?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그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